네, 반갑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상류층의 특권이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산층까지도 상속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상속 재산에서 빼주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요. 비과세 항목은 공공단체 유증을 한 재산, 이런 재산은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당에 또 유증 등을 한 재산도 빠지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죠.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 사주조합에 유증 등을 한 재산도 빠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재산가액 2억 원까지 해당하는 금양임야입니다. 그리고 또 묘토. 금양임야는 이제 어떤 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임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묘토는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가액 2억 원까지 해당하는 금양임야나 묘토도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 이것도 또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서 유증한 재산, 이것도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열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공공단체 증여한 재산, 이런 항목들이 이제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액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비과세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이게 이제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 항목이고요.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입니다. 이제 피상속인은 돌아가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유언 등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상속세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제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이 이제 유언 등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과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는 분, 상속인 전원 동의하에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제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이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액이 되겠습니다. 이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청을 하게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사후 관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에 만약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의결권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10%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일명 이제 대기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5%까지 가능하고요. 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20%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공익법인의 주식을 기부할 경우에는 10%, 5% 또는 20%까지 과세가액 불산입액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나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도 가액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미처 못 낸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내년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까지 다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종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채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융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채무는 다 이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제 사인 간 채무는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어떤 뭐 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정 일자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비용은 1,000만 원까지 빼주고요. 그 다음에 봉안 비용, 이제 납골당의 봉안 비용은 이제 500만 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봉안 비용은 상속이 개시된 이제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야 합니다. 그 전에 준비했던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나 공과금, 또 채무, 장례 비용 등도 이제 상속 재산에서 빼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상속 공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괄공제 5억과 그 다음에 기초공제 플러스 인적공제 둘 중에
이제 큰 금액을 빼줍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최근에는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공제가 대부분 큽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기초공제 2억과 플러스 이제 인적공제가 크신 분도 계시죠. 어쨌든 일괄공제와 이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것 이제 둘 중에 큰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는 30억 원인데 무조건 30억 원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배우자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배우자 공제 한도는 30억이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30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업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이제 사업용 자산 100%에 대해서 이제 500억 한도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사업용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100%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를 무조건 믿지 마시고 면밀히 사전에 이게 사업용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가업상속 공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100% 500억 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농상속 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농사를 이제 상속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제 15억 한도로서 또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상속 공제도 해줍니다. 이제 금융자산의 이제 20%를 공제를 해주는데 그 한도는 이제 2억까지고요. 그 다음에 동거주택 상속 공제, 즉 상속인과 같이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6억 원 한도 내에서 또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 손실 공제도 해줍니다. 이 재해 손실 공제는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재해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제 상속이 이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빼주는 항목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많은 분들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